안녕하세요. 챕터 6 원운동과 뉴턴 법칙의 적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질 속 저항력을 받는 운동과 종단 속력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항력은 힘의 한 종류로 기호는 라지 R을 사용합니다. 액체 또는 기체인 이러한 매질 내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 저항과 점성력 등이 있습니다. 저항력의 방향은 항상 물체의 매질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방향의 반대입니다. 즉, 저항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찰력의 방향은 매질에 대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인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샴푸병 안에 구슬을 떨어뜨리는 상황은 구슬은 아래로 운동합니다. 이렇게 매질인 샴푸가 있고 그 안에 쇠구슬을 두면 쇠구슬은 중력을 받아 아랫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즉, 매질인 샴푸에 대해 구슬은 아래로 운동하므로 구슬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바로 윗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 때 깃발이 흔들리는 것,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깃발 역시 오른쪽으로 운동합니다. 깃발은 왜 펄럭이는 운동을 하게 될까요? 이는 곧 공기 저항 때문입니다. 즉, 저항력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깃발에 작용하는 저항력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헷갈린다면 저항력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물체의 매질에 대한 바로 물체의 상대적인 운동 방향의 반대라는 것은 공기에 대한 깃발의 운동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깃발에 대해 공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므로 깃발은 공기에 대해 왼쪽으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력의 방향은 왼쪽의 반대인 오른쪽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깃발에 작용하는 외력은 공기에 의한 바람만 있는데 깃발이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외력이 가해진다는 것이며 곧 바람인 공기 저항이 깃발을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가해서 운동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저항력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항력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먼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저항력을 R은 -BV라고 쓰는데 이때 B는 저항 계수라고 해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매질의 성질에 의존하는 값으로 상수입니다. 그리고 V는 바로 매질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이며 이때 -V는 저항력과 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질량이 m인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중력 그리고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으며 낙하하는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아랫방향으로는 중력 그리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저항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R자임은 mg-bv가 되고 운동 방정식으로는 mg-bv는 ma 즉 좌변이 시그마 f R자임이 되겠습니다.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놓는다면 그 순간에는 속도가 0이므로 저항력도 0이 되고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 a는 곧 g가 됩니다. 즉 처음 만약 초기 속도가 정지라고 하면 그때 저항력은 0이 되니까 그때는 R자임이 mg고 mg = ma에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낙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한다는 건 바로 저항력 역시 커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물체의 가속도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종단 속력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종단 속력이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저항력이 커지다가 물체의 무게와 같아지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되어 등속도로 이렇게 운동하게 되는데, 가속도는 0에 가까워지고가 곧 이제 등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것이고, 그때의 속력을 우리는 종단 속도, 터미널 스피드에서 최종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mg-bvt, 종단 속도는 속도 v에 첨자를 라지 t를 써서 나타내는데, 종단 속도일 때는 물체의 R자임이 곧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가속도가 0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종단 속도로 정리하면 종단 속도는 b분의 mg가 됩니다. 즉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그리고 마차의 개수 b는 작을수록 종단 속도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을 때 시간에 대한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 mg-bv는 ma로부터 양변의 m을 나누고 가속도 a를 dt분의 dv로 바꾸게 되면 식을 dt분의 dv는 g-m분의 bv, 이를 질량 m으로 통분하면 m분의 mg-bv입니다. 이를 dv와 dt를 좌변과 우변으로 옮겨서 좀 정리하면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정적분할 텐데, 정적분의 그 적분 구간은 시간 t가 0일 때는 속도가 0이고 시간 t일 때 속도를 v라고 한번 두면 이렇게 적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t가 되고요. 이제 좌변은 mg-bv 분의 1을 이렇게 속도 v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이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치환적분을 하는데, 치환적분 과정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치환적분은 mg-bv를 예를 들어서 라지 x라고 치환하게 되면 양변을 이렇게 이제 미분했을 때 mg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b dv는 d 라지 x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mg-bv는 그러면 라지 x가 되고, 그 다음에 dv는 마이너스 b분의 1 d 라지 x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식을 잠시만 밑에 한번 적어보면, 인테그랄 분모는 라지 x, 분자는 스몰 m 곱하고 그 다음에 dv 자리에 마이너스 b분의 1 d 라지 x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b분의 m은 상수니까 나오고, 인테그랄 라지 x분의 dx인데 요거 적분하면 ln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m ln 라지 x가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mg-bv가 지금 치환할 때 라지 x 자리였고요. 그래서 라지 x 대신에 원래의 mg-bv를 넣은 거고, 이 앞에 마이너스 b분의 m이 곱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분 구간은 0부터 스몰 v까지니까 먼저 스몰 v를 대입한 것, 대입하면 마이너스 mg-bv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의 숫자 0을 넣으면 이제 mg 항이 되니까 여기에 mg가 분모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ln에 mg-bv 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ln에 mg 항이 들어가는데, 이제 ln 같은 함수는 빼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쓸 수 있으니까 ln 마이너스는 이제 분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mg분의 mg-b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임의 시간 t일 때 속도 v니까 v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조금 지워서 보자면, 이 항을 ln mg 분의 mg-bv로 쓰면 마이너스 m분의 bt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익스포넨셜 함수로 쓸 수 있죠. 익스포넨셜 함수로 좀 나타내면
mg분의 mg 마이너스 bv는 2의 마이너스 m분의 bt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 마이너스 bv는 mg의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bt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항을 조금 좌우로 옮겨보면 mb는 mg의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bt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v로 나타내기 위해서 b로 나눠주면 속도 v는 b분의 mg 곱하기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됐는데 이때 타우는 우리가 시상수 또는 시간상수라고 하고 b분의 m인 걸 알 수 있죠. 원래 exponential 위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bt인데 exponential 위에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차원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m분의 b 자체가 바로 시간분의 1차원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우 분의 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럼 이때 이 타우는 타우분의 1이 m분의 b니까 타우는 b분의 m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b분의 m 이거 나중에 차원 분석해보면 per second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수는 이렇게 타우라고 나타낸다라는 거. 그리고 이 b분의 mg는 시간 t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를 넣는다 하면 이 항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때 그 속도를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종단 속력이라 했습니다. 즉 b분 mg가 종단 속력이 되니까 이걸 종단 속력 곱하기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워분의 t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면 시간 t가 0일 때 속도가 0이다 라는 초기 조건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라고 하면 바로 vt라고 하는 종단 속력에 이제 도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밌는 부분이 시간이 타워만큼 지났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속도에서 시간이 타워만큼 지났을 때 속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종단 속력의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워분의 t인데 이때 t의 타워가 되는 거니까 종단 속력 곱하기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 계산기로 해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0.36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은 0.632가 됩니다. 즉 0.632 vt, 즉 종단 속력의 약 63% 정도 되는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고자 하냐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종단 속력도 물론 물리적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종단 속력을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냐라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기서 이제 타우라고 하는 시간 상수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우가 되게 큰 경우, 예를 들어서 타우 A가 타우 B, A와 B 상황 중에서 타우 A가 더 크다라고 하면 A 상황의 시상수가 크다라는 것은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 t가 0일 때는 낙하를 시작하는데 그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크다가 점차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큰 가속도로 시작한 후 점차 가속도가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기울기가 0인 즉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빗방울의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공기 저항이 없다면 빗방울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낙하해서 우산으로는 다닐 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공기 저항으로 인해 아주 느린 속도의 종단 속력을 가져서 우리가 비가 올 때 밖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가 오면 공기 저항 덕분에 건물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이렇게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저항력이 물체의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니 어떤 경우에 속도에 비례하고 어떤 경우에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지를 구분해 봅시다.
엄밀하게는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항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모두 관여됩니다. 즉 운동 방정식으로 보면 mg-bv 항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cv의 제곱 항까지 있어서 바로 R자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력 관련된 항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고려합니다. 이때 bv 항과 cv 제곱 이 항을 보면 속도 v의 범위에 따라 영향이 다른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도가 아주 느리다 라고 하면 이때는 속도를 제곱하게 되면 그 값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됩니다. 뭐 0.00001은 제곱하면 또 0.0000001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제곱했을 때 작아지죠. 즉 매우 속도가 이렇게 느릴 때는 CV 항보다 CV 제곱항이 제곱했으니까 값이 더 작아져서 이렇게 속도에 비례하는 항이 좀 더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는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만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체의 속도가 꽤나 빠를 때, 그때 즉 V가 1보다 꽤 큰 값을 갖는다고 하면 V 제곱, 즉 속도를 제곱하게 되면 그 값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말은 BV 항보단 CV 제곱항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비행기, 스카이다이버, 자동차 또는 야구공처럼 공기 중에서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이고, 이때는 저항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때 저항력의 크기는 라지 R이라 쓰고 2분의 1 라지 D 로우 A V 제곱인데, 이때 라지 D는 우리가 끌림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로우는 공기 밀도이고요. 우리가 저기압과 고기압일 때 이때 저항력이 다를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A는 물체의 운동 방향의 수직인 평면에서 측정한 물체의 단면적, 즉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면이 넓을수록, 단면적이 넓을수록 공기 저항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R 시그마 F는 mg-2분의 1 d 로우 AV 제곱이 됩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의 풀이까지는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종단 속도를 구하는 것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단 속도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어 등속도가 되었을 때 속도이므로 가속도 EA에 바로 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0을 넣으면 바로 이렇게 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가속도가 0일 때의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종단 속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종단 속도는 루트 D로 A분의 2NG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끌림 계수라든지 이렇게 공기 밀도라든지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종단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고, 반대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은 이렇게 종단 속력이 커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우리가 풀이까지는 생략하지만 이러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할 때의 운동 방정식의 해는 VT는 이렇게 종단 속력 곱하기 하이퍼 탄젠트 타워분의 T가 됩니다. 이때 하이퍼 탄젠트 타워분의 T는 그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타우 즉 시간 상수는 이렇게 G분의 VT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으로 챕터 6 원운동과 뉴턴 법칙의 적용 이론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핵심 예제 문제 4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